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은퇴 후에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입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노후자금, 배당소득 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행복을 가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은 돈의 액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은퇴 생활의 숨은 비밀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관계의 질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48%가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보다 관계의 단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67세 김정자 씨는 35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서울 변두리로 이사했습니다. 연금이 있어 생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 좋았지만 3개월 만에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미술교실에 참여했고 그림을 매개로 친구를 사귀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시간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시간이 부족했고 은퇴 후엔 시간이 넘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은퇴자들이 바로 그 남는 시간 때문에 무너집니다. 62세 전직 은행원 박성호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10시까지 자고 오후엔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여유지라며 웃었지만 1년이 지나자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적 없는 시간은 결국 무의미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같은 시기 퇴직한 친구는 새벽마다 걷기 모임을 만들고 마을신문에 칼럼을 쓰며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냈습니다. 똑같이 돈이 있었지만 하루의 구조가 달랐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야 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죠. 59세에 공기업을 퇴직한 김진수 씨는 평생 부장으로 불리던 내가 이제는 그냥 아저씨가 됐다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멘토 활동을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상사가 아니라 인생을 나누는 선배로 불린다는 그 말 속엔 자존감이 회복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일의 끝이 아니라 나의 확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지 않으면 삶의 무게중심은 금세 흔들립니다. 네 번째 비밀은 소비의 방향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행복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65세 이은영 씨 부부는 매달 300만 원의 연금으로 살지만 그중 10만 원을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반면 비슷한 금액의 생활비로 사는 또 다른 부부는 외식과 쇼핑에 대부분을 쓰지만 늘 돈이 모자란다고 불평합니다. 은퇴 후의 소비는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가치의 선택이 됩니다.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곳에 돈을 쓰는 순간 돈은 행복의 매개가 됩니다. 소비가 곧 정체성이 되는 시대,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몸과 마음의 루틴입니다. 건강은 은퇴 생활의 기본이지만 단지 병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70세 정혜수 씨는 젊을 때부터 운동을 싫어했지만 은퇴 후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의사에게 지금처럼 살면 5년 안에 큰 병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무게는 줄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루틴으로 지켜야 한다. 반대로 68세 박모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지만 불면과 불안으로 매일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돈이 있어도 잠들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부자의 삶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과 마음의 평온이 유지될 때 비로소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 5가지 비밀은 결국 한 가지 공통된 원칙으로 모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삶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계좌가 아니라 루틴과 관계, 의미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사례들에서 보듯 안정적인 연금보다 더 강력한 건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은퇴 계획에는 관계와 루틴,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단지 숫자와 자산 비율만으로 짜여 있나요? 돈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지만 삶의 온도를 올려주는 건 결국 사람과 의미입니다. 은퇴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5가지 비밀을 기억하세요. 그 균형을 잡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단순히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나 돈이다. 얼마나 모아야 할까? 얼마나 써야 버틸 수 있을까? 연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이 있다. 돈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의 액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중심으로 어떤 일상을 설계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돈보다 중요한 5가지 비밀을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다. 직장 시절에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러웠다. 회의실 점심자리, 회식, 보고, 출장 일 자체가 사람과의 접점이었다. 하지만 그 끈이 한순간에 끊기는 게 바로 은퇴다. 68세의 전직 공무원 한성호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 생계를 유지할 연금은 충분했지만 정작 누군가와 대화할 이유가 사라졌다. 외로움은 조용히 스며들었고 어느 날 문득 그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후 그는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다시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건 나이를 불문한다는 사실을.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일이 아니라 삶의 생명선을 지키는 일이다. 둘째, 시간의 쓰임새가 은퇴 후의 행복을 결정한다. 퇴직 직후에는 누구나 이제 좀 쉬자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쉬는 것도 습관이다. 일정한 리듬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면 시간은 금세 무게를 잃는다. 63세의 전직 교사 이정민 씨는 하루가 길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일할 때 하루의 시간표가 분 단위로 나뉘어 있었지만 은퇴 후엔 일어나야 할 이유조차 사라졌다. 반면 같은 나이의 친구는 새벽마다 조깅을 하고 오전엔 독서 모임, 오후엔 손주 돌봄, 저녁엔 지역 합창단 연습을 한다. 경제적 여건은 비슷했지만 시간의 구조가 전혀 달랐다. 결국 은퇴 후의 시간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야 하는 자산이다.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곧 삶의 의미를 정의한다. 셋째, 정체성의 혼란은 은퇴자의 가장 깊은 그림자다. 직함이 사라지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도 희미해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이 상실감은 크다.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한 61세 김도연 씨는 퇴직 후 오랫동안 명함을 버리지 못했다. 스스로를 소개할 때 전에는 기업 상무였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습관이 남았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아빠, 이제는 그냥 아빠로 살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 이후 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진로 멘토 활동을 시작했고 아이들이 김쌤이라고 부를 때 비로소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직업이 아닌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은퇴는 사회적 명함을 잇는 순간이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시간이다. 넷째, 돈을 쓰는 방식은 곧 그 사람의 철학을 보여준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행복을 가른다. 66세의 전직 간호사 유정희 씨는 퇴직금 일부로 자신과 남편의 여행을 계획했다. 목적지는 오래전 함께 일했던 병원 근처의 작은 섬이었다. 돈을 쓰며 추억을 다시 쌓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투자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소비를 통해 삶을 확장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반면 한때 억대 연봉을 받던 60대 남성은 여전히 돈을 쓰지 못한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그를 꽁꽁 묶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돈에 갇힌 삶을 살고 있다. 돈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험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다. 행복한 은퇴자는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지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다. 다섯째, 건강과 루틴은 은퇴 이후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건강을 잃으면 관계도, 시간도, 정체성도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건강은 병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70세 박순자 씨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30분간 산책을 한다. 처음엔 단순한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아침 햇살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친구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운동을 포기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혈압약과 당뇨약이 늘었고 우울감이 깊어졌다. 건강은 나이를 탓하기 전에 습관을 돌아봐야 하는 문제다. 루틴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린다. 몸을 관리하는 것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관계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정체성은 소비의 방향을 잡아주며, 건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돈은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중심에 둔다.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남아도 허전하다. 그러나 행복한 은퇴자는 돈이 아니라 균형을 중심에 둔다. 하루의 리듬,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은퇴 이후의 삶이 경제적 생존이 아니라 정신적 생존이라는 점이다. 돈이 없으면 힘들지만 의미가 없으면 더 힘들다. 삶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의 실험실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후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돈은 인생의 연료지만 방향키는 아니다.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 방향이 없으면 배는 제자리에서 맴돈다. 돈은 삶을 지탱해주지만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은퇴 후의 삶은 재산이 아니라 관계, 소비가 아니라 의미, 계획이 아니라 루틴에서 다시 시작된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스스로의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바로 진짜 자산이다. 돈보다 중요한 5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남은 시간은 단순한 노후가 아니라 또 다른 전성기가 될 것이다.